어서 오세요. 15번째 글입니다. 오랜만에 글을 올리다 보니 지난 장면을 떠올리기가 힘들 것 같아 먼저 설명드립니다. 나는 세계환경조정위원회에서 강 박사의 권유로 생물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여직원인 김하나라는 누나와 함께 부엉이에 빙이 되는 체험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눈을 감은 채로 한참 동안 허공을 떠다녔다. 나의 의지는 포기하고 넋을 놓고 날고 있을 때 바로 옆에서 누나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제 되었어. 햇빛을 벗어났어. 눈을 가만히 떠봐. 우리는 높은 상근을 아래에 떠돌고 있었다. 누나는 내 옆에 바짝 붙어 날개를 부딪힐 듯 나란히 날고 있었다. 나는 다시 날개를 움직여 가고 싶은 대로 방향을 바꾸어 보았다. 몸은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자유롭게 움직였다. 나는 누나 부엉이를 향해 날아가 뒤 꽁찌깃을 발로 잡아보았다. 야, 장난치지 마. 아직 위험하단 말이야. 그나저나, 너 정말 적응이 빠르구나. 모두 다 훌륭한 선생님 덕분이겠죠. 나의 시력은 완전히 회복되었다. 시력과 함께 청력이 예민하게 살아왔다. 멀리 참나무의 낮은 가지에서 어떤 요란한 소리와 움직임이 잡혔다. 무슨 소리가 이리 시끄러워. 부엉이는 소리를 사람보다 10배 크게 들어. 커다란 얼굴이 안테나 역할을 하지. 자외선의 날선 빗살이 움직임에 예민하게 반응하며 가지에서 튕겨나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소리가 들리는 낮은 가지를 향해 날아갔다. 중간에 수많은 가지가 그물망처럼 앞을 가로막았으나 나는 어렵지 않게 그런 가지 사이를 유연하게 피하면서 날아갔다. 목표물이 확실하게 드러났다. 그것은 다람쥐였다. 넓은 줄무늬 꼬리가 탐스러운 다람쥐는 내가 가까이 다가가도록 전혀 눈치를 채지 못했다. 나는 본능적으로 길고 튼튼한 다리를 쭉 뻗었다. 웬만히 큰 동물도 부엉이의 힘찬 발톱에 채이면 졸도하고 만다. 등에 발톱을 막 꼽으려는 순간 다람쥐가 뒤를 돌아보았다. 작고 까만 눈동자와 마주쳤다. 겁먹은 다람쥐는 온몸으로 떨고 있었다. 나는 발톱을 바로 꽂지 못하고 멈칫하며 순간 망설였다. 다람쥐는 재빠르게 가지 뒤로 몸을 숨겼다. 날선 나의 발톱은 빈 가지를 쥐고 미끄러졌다. 내 몸이 중심을 잃고 허우적댔다. 급히 날개를 퍼덕이다가 나뭇가지의 어깨를 강하게 부딪혔다. 나는 땅으로 추락했다. 아픔보다도 정신이 몽롱했다. 나를 지켜보고 있을 누나에게 창피했다. 난 한참을 그렇게 땅에 널브러져 있었다. 그때 아주 기분 나쁜 소리가 들려왔다. 사사사삭. 나의 청각은 눈보다 훨씬 정확하다. 보지 않아도 대상의 위치와 크기, 종류를 알 수 있다. 커다란 뱀이다. 나는 순식간에 몸을 추슬러 뚜벅뚜벅 걸어갔다. 능구렁이었다. 나는 본능적으로 뱀에게 달려들었다. 나의 의지는 무시되었다. 나는 구렁이의 몸을 발톱으로 찝고 머리를 부리로 쪼었다. 부엉이의 본능은 순간 인간의 의지를 뛰어넘었다. 구렁이가 몸을 비틀어 내 몸을 감아왔다. 나는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계속 머리를 공격했다. 구렁이의 몸이 금방 내 다리와 몸을 점점 크게 감아왔다. 발을 떼기가 힘들어졌다. 이러다 만약 넘어지면 내가 오히려 구렁이의 밥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때 누나 부엉이가 날아왔다. 누나는 구렁이의 몸통을 발톱으로 누르고 날카로운 부리로 뱀의 배를 쭉 갈랐다. 누나의 행동엔 거침이 없었다. 이내 구렁이의 몸이 축 처져 내렸다. 누나는 김하나는 한치 망설임 없이 구렁이의 내장을 길게 뽑아 먹었다. 야, 너도 먹어봐. 뱀고기는 정말 맛이 있어? 난 사람이 아니고 부엉이임이 분명했다. 갑자기 입안에 군침이 돌았다. 뱀의 살을 쭉 찢어 한 입 먹어보았다. 세상에 이렇게 달콤하고 신선하고 부드러운 고기 맛이 또 있었던가. 우리는 그렇게 한참 동안 뱀의 배를 헤집고 맛있는 고기로 배를 채웠다. 기분 좋은 포만감이 밀려왔다. 우리는 한동안 서로를 멀뚱멀뚱 쳐다보았다. 그때 누나가 나에게 한 말은 실로 나의 귀를 의심케 했다. 새곳이 나와 한번 하고 싶지 않아? 무슨 뜻이죠? 무얼 하자는 거죠?
부엉이는 서로 관계함으로써 서로의 친분을 확인해. 생식과는 관계없이 하루에 몇 번씩 짝을 맺음으로써 서로의 유대감을 쌓는 거야. 부엉이는 알을 품거나 새끼를 돌볼 때에도 짝짓기를 계속하거든. 모든 생명의 본질은 짝짓기를 위해 살아간다고 볼 수 있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서 번식보다 더 중요한 건 없는 거야. 누나는 그러더니 부웅, 부웅 하며 처절하게 울기 시작했다. 그 낮은 울림소리는 신비하게 나의 몸을 예민하게 자극해왔다. 나는 나도 모르게 그 소리에 온몸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우엉, 우엉 나도 그렇게 소리를 질러댔다. 곧바로 내 몸에서는 참을 수 없는 야릇한 기운이 샘솟기 시작했다. 그 기운이 망설임 없이 나를 그녀의 등 위로 올라서게 하였다. 내가 꼬리로 그녀를 더듬어 가자 그녀의 꼬리는 이미 활짝 열려 있었다. 뜨겁고 토실하게 뭉쳐진 나의 기운은 곧바로 그녀의 도톰하고 부드러운 샘에 들어섰다. 나는 모든 기운을 한데 모아 모락모락 김이 나는 그녀의 깊은 샘에 와락 쏟아부었다. 그녀는 움찔움찔하며 나의 기운을 남김없이 모조리 빨아들였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로 나는 어쩐지 누나를 마주보기가 부끄러웠으나 누나는 오히려 능청스럽기만 했다. 야, 어땠어? 그렇게 묻기까지 했다.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화를 내듯 누나는 하고 되물었다. 응, 좋아. 아주 좋았어. 이런 건 아주 신비한 체험이야. 안 그래? 이제 그만 돌아갈까? 누나 부엉이는 마치 그런 체험 하나로 모든 목적을 이룬 듯 돌아가기를 서둘렀다. 그녀는 뚜벅뚜벅 걷더니 거의 수직으로 날아올랐다. 부엉이의 껍질을 벗어버리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온 나는 누나 김 하나를 똑바로 바라보질 못했다. 뭔가 쑥스럽고 묘한 감정들이 뒤섞인 나의 행동 거지는 누나를 불편하게 했던 모양이다. 뭐야? 나를 보는 눈빛이 왜 그래? 예? 뭐가요? 넌 예전과 아주 달라. 내 눈빛이 그래. 너 나에게 어떤 감정을 품는 거 아냐? 글쎄요. 저도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부엉이의 경험에 너무 연연하지 마. 부엉이는 부엉이일 뿐이고, 우린 이제 부엉이와 전혀 관계없는 사람인 거야. 어때? 아직 시간이 남아있는데 바다 생물 체험도 해볼 테야? 난 부엉이 체험을 더 하고 싶었는데 안 돼. 너무 오래 한 동물에 빙의하고 있으면 동물에게나 사람에게도 해로워. 바다에서는 또 어떤 동물에 빙의하는 거야? 지금껏 돌고래를 많이 이용했어. 와, 그것도 상상 이상으로 재미있겠는데 하지만 돌고래에게는 조금 문제가 있어. 어떤 문제? 돌고래의 지능이 거의 사람 수준에 가까워.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관점에서 본 것이지. 사실 돌고래의 관점으로 본다면 자신들이 사람보다 훨씬 높다고 생각할 거야. 그럴 수 있을 것 같아. 게다가 돌고래는 정신력이 대단해서 사람의 정신이 빙의되면 그걸 허락하지 않는 경우가 있어. 그리 되면 서로 정신적 다툼이 발생하여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지. 그렇겠어. 그건 돌고래에게 고통을 심하게 주는 거 아냐? 그래, 그럴 땐 체험을 중단할 수밖에 없어. 아주 옛날에 돌고래 쇼가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었는데 그건 돌고래를 학대하는 거라 사회적 문제가 되어 결국 모두 바다로 돌려보냈었지. 그런데 아직 그런 일이 반복되는 건가? 그게 아니야. 한때 미오이 돌고래는 지구기후 변화 때 거의 멸종 위기에 다다랐는데 인류의 적극적인 보호로 겨우 회생했어. 그때 우리 연구소는 돌고래의 생태를 정확히 알기 위해 인간의 정신을 돌고래에 빙의시켜봤던 것이야. 그런 연구가 돌고래를 살려내는데 커다란 힘이 되었었지. 그런데 묘한 일이 일어났어. 한 사람이 돌고래의 감성에 매료되어 거기서 빠져나오기 거부했어. 인간의 육신은 정신을 돌고래에 빼앗기자 결국 죽음에 이르렀고 돌고래에 빙의된 인간은 그 후로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었어. 그는 스스로 인간과 소통을 완전히 끊어버렸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그제야 인류는 돌고래의 지능이 인간보다 높을 수 있다는 걸 시인했어. 다만 돌고래는 인간처럼 도구를 사용하거나 기록을 남길 수 없으니 그 지능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거나 축적하지 못했을 뿐이야. 돌고래의 정신세계가 무척 궁금해지네.
그 후로도 인간은 돌고래에 빙의하는 걸 멈추지 않았어. 돌아오지 않았던 그 사람에 관한 호기심도 작용했을 거야. 그래서 그 후로는 동물에 빙의하는 시간을 2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그 시간이 되면 인간의 정신을 강제로 소환하도록 장치해버렸지. 인간이 빙의된 돌고래를 우리에 가두어 두면 될 텐데. 그럴 수는 없어. 돌고래는 망망대해를 떠도는 생태를 벗어날 수 없어. 잡아서 가두어버리면 그게 곧 돌고래의 죽음인 거야. 인간의 정신이 깃든 돌고래는 인간이나 다름이 없어. 몸만 돌고래일 뿐이지. 인간이 빙의된 돌고래는 쉽게 잡히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들의 여론은 그를 자유롭게 돌고래로 살게 해주자는 것이었어. 수명이 길어봐야 30년인데 그것마저 빼앗지 말자는 것이었지. 그럼 돌고래 체험을 하려면 바다로 나가야겠네. 그렇지. 지하철로 1시간 그리고 배를 타고 30분을 가야 체험이 가능하지. 그것도 내가 국제환경조정위원회 연구원이니까 가능한 거야. 누나가 연구원이라고? 그럼 내가 심부름이나 하는 로봇인 줄 알았니? 아니야. 그런 말이 아니야. 실은 나는 말 못할 사연이 있거든. 난 늘 불안하고 초조해. 한가롭게 돌고래 체험을 할 수는 없어. 유익한 내용이 있다면 누나가 이야기로 해줘. 좋아. 나의 체험을 들려줄게. 돌고래 체험은 한마디로 그 청량감이야. 돌고래는 매일 50km 이상을 달리거든. 파도를 타고 시속 60km로 바다를 가르는 기분은 말로는 다 할 수 없지. 우리는 항상 무리를 지어 다니는데 서로 간 대화는 모두 초음파로 해. 초음파는 상대의 위치는 물론 표정이나 감정, 건강 상태까지 모두 다 읽을 수 있어. 사람의 말보다 훨씬 섬세하고 정확하고 풍부한 표현이지. 우리의 조상은 5천만 년 전 육지에 살던 하마래. 그래서 물속에서 사분을 견디지 못하고 물 밖으로 튀어나와 숨을 쉬어야 해. 그래서 물 밖으로 수시로 점프해야 하는데 그게 또 재미있어. 우리는 수심 20m 아래로 내려가서 도움닫기를 시작하지. 꼬리로 세차게 물을 차며 시속 60km로 튀어오르는 거야. 몸 전체를 활처럼 휘었다가 물 밖으로 힘차게 튕겨나가는 거야. 내 몸이 거의 6m까지 다른 세상으로 뚫고 올라가는 거지. 물 밖은 태고적 우리들의 고향이야. 그 고향의 맛을 만끽하고 수면에 떨어질 때 우리는 다시 태어나. 살을 찢을 듯이 부딪히는 물결은 시원함을 떠나 나를 새롭게 탄생하게 해. 그건 그동안 쌓인 모든 고뇌가 우수수 떨어져 나가는 상쾌함이야. 그만해. 알겠어. 돌고래에 빙의했던 사람이 왜 돌아오지 않았는지 이해할 만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우리는 틈만 나면 즐겨하는 놀이가 있어. 그건 교미 연습이야. 특히 나는 암컷이니까 많은 친구가 나를 에워싸며 놀지. 그러다 실제로 교미에 버리기도 하고. 인간의 눈으로 보면 괴롭힘을 당하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나는 그 놀이가 즐거워. 그러다 한 친구가 외쳤어. 야, 그렇구나. 너 이상해. 크구나는 내 이름이야. 설마 나를 사기꾼이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지? 야, 그렇구나. 넌 인간에게 빙의된 거지? 나는 할 말을 잃었어. 사실 그렇다고 말해버릴 순 없잖아. 솔직히 말해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어. 나는 어떻게 변명해야 할지 몰라 한참 동안 망설이고 있었어. 그러자 친구들이 일제히 내 몸 위쪽으로 모여들었어. 우리는 물속에서 사분을 견디지 못해. 숨을 쉬어야 하거든. 그런데 친구들이 나를 수면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야. 나는 수면에 오르려고 몸부림을 쳤으나 친구들은 교대로 내 머리를 물속으로 밀어넣었어. 숨이 차오르고 온몸에 열이 치솟고 경련까지 일어났는데 친구들은 계속 나를 놓아주지 않았어. 그만해. 이러다 나 죽겠어. 제발 나 좀 놔줘. 나는 울면서 소리쳤어. 그러자 친구가 싸늘하게 말했어. 말해. 넌 우리와 달라. 넌 인간이지. 그래 맞아. 정말 미안해. 난 인간이야. 그러자 비로소 친구들이 일제히 길을 비켜주었어. 내가 가쁜 숨을 몰아쉬고 있는데 한 친구가 싸늘하게 말했어. 인간의 힘은 놀라워. 그 능력도 신비스러워. 그래서 우리는 때로 인간의 도움을 받기도 했지. 하지만 인간은 근본이 너무 미련해. 그 아둔한 머리로 우리를 더 이상 지배하려고 하지 마. 우리는 인간처럼 생명을 연장하거나 하늘과 세상을 지배하려는 꿈을 꾸지는 않아. 특히
다른 생명을 괴롭히는 못된 짓은 하지 않아. 인간이란 실로 허무맹랑해. 삶이 무엇인지, 세상의 근원이 무엇인지 너희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 우리의 정신세계는 너희 인간은 도저히 따르지 못할 높은 곳에 있어. 너희는 우리의 수명 30년이 너무 짧다 생각하지만 우리는 더 욕심부리지 않아. 삶을 자유롭고 충실하게 즐길 수 있는 시간으로 30년이면 충분해. 우리는 너희가 도저히 이해 못하는 깊은 감성의 세계가 있어. 하지만 인간은 그런 능력이라는 게 있는 건지 그게 무엇인지도 전혀 몰라. 그 세계는 인간보다는 고양이나 개가 오히려 쉽게 이해하기도 해. 어차피 인간은 알 수도 없고 접근할 수도 없는 우리의 영역이니 더는 우리를 깊이 파고들지 마. 다시는 쓸데없이 우리에게 빙의하지도 마. 만약 불가피하게 우리에게 빙의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우리에게 사유를 밝히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해. 이것은 인간에 대한 우리의 경고야. 와, 돌고래의 경고가 으스스한데. 신경을 쓸 필요는 없어. 어차피 인간과 동물의 관계일 뿐이니까. 단순한 경고는 아닌 것 같아. 그들에게 중요한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걱정하지 말라니까. 참, 너의 말 못할 사연이라는 게 뭐야? 왜 매사가 초조한 거야? 강 박사님에게 모두 이야기했어. 이제 나는 독신 마을을 찾아가야 해. 내 친구 신미래의 아빠가 그곳에서 행방불명이 되었대. 혹시 신호수 박사님을 말하는 거야? 누나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나도 그분을 여러 번 뵈었어. 강 박사님과 코인코에 들렸을 때도 뵈었고, 신 박사님이 이곳에 직접 방문한 적도 있었지. 여기서 다시 쉬었다 오렵니다. 16번째 글에서 다시 만나요.